자, 보자. 자, 여기 보시면 제목이 레티스 에너지죠. 우리말 번역은 격자 에너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를 문제를 토대로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연력학적인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뭐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I라고 하는 건 뭘까요? I라고 하는 건 이온화 에너지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맥리듐 금속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그 연력학에서 조금 배우긴 해야 됩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는 뭐 또 다시 한번 써드리긴 하겠지만 그 연력학적으로 그 표준 조건에서 안정한 호돈소 물질이 반응물이 되어서 어떤 무엇이 만들어질 때의 에너지 관계를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플러린의 전자 친화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묻고 있습니다. 전자 친화도 아시겠죠? 다시요. 자, 그럼 이제 이 전자 친화도가 이제 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1 전자 친화 반응,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 친화 반응, 이게 이제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친화 반응은 바로 요겁니다. 짜잔,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 친화 반응에서 우선 눈여겨볼 거는 요거 상태. 상태가 뭐로 되어 있죠? 기체. 요놈의 기체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음이온이 되어가는 이 반응을 전자 친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놀라웠게도 얘는 희한하게도 이게 어디까지나 관습적으로, 자, 어디까지나 관습적이에요. 주어진 반응이 발열일 때, 그 에너지 변화를 플러스 부호로 나타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얘가 이 반응에 만약에 엔탈피 변화. 자, 엔탈피 변화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화학에서 사용하는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열량 변화인데, 지금 이 전자 친화를 영어로는 일렉트론 어퍼너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론 어퍼너티가 엔탈피 변화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걸 계산을 하라는 얘기인데, 어쨌건 했다고 칩시다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328 정도가 나와요. 8kJ/몰. 그런데 이때 앞에 부호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엔탈피라고 하는 녀석으로 전자 친화도를 표현하면 마이너스일 때 발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관습적으로 표기를 해서 그냥 전자 친화도다라고 하면 플러스 328kJ/몰일 때 이게 지금 발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인 표현하고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현재 주어진 반응이 발열 반응이어서 마이너스 328kJmol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관습적으로는 플러스 328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이 관습이 연력학 이전에 사용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이 확립되기 전부터 화학자들이 쓰던 거라 관습적으로 이렇게 부호가 달라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시되어 있는 전자 친화도가 관습적인 표현인지 엔탈피적 표현인지를 구분해서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분해서. 그래서 만약 지금 이 녀석의 답을 쓰라고 하면 반응식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친화, 관습적 전자친화도라고 해서 플러스 328로 쓸지 아니면 엔탈피로 표현을 해서 마이너스 328이라고 쓸지를 내가 딱 규정을 해놓고 표기를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전자친화 반응의 에너지 변화 전자친화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값을 그래서 구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해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328 구해볼게요. 자, 지운다, 이제. 지운다. 지우자. 이 328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연력학적 정보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선 첫 번째 1 알아야 될 거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합 해리 반응. 자, 그러면 결합 해리 반응 바로 F2 가스 보이시죠? 이 F2 가스가 요렇게 원자로 쪼개져 나가는 반응을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결합 해리 반응이 저거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외우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지금 하는 주어진 연력학적 정보 해석 이 부분은 철저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분명히 교사가 이걸 언급했을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스쳐 지나가는 말로 막 결합 에너지 이런 말 썼을 거예요. 반드시 이 내용을 외워야 돼. 그래야 뭔 말인지 알고 풀 수 있어. 자, 그래서 결합 해리 반응은 뭐다? 어떻게 되느냐? 자, F2 가스라고 하면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플러린하고 플러린 사이가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연결된 상황을 뜻하거든요. 그럼 플러린하고 플러린 사이에 이렇게 홀전자가 단일 결합을 이루는 상황을 뜻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플러린이 최외곽전자 7개를 가지면서 결합이 없어진 상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결합 해리라고 하는 건 주어져 있는 이 결합전자가 이합하고 쪼개져 나가는 이 상황을 언급하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의 에너지 변화를 여기서도 엔탈피 변화로 표현할 수 있는데 편의상 여기 아래 첨자를 BE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BE는 뭐 줄임말이냐면 본드 에너지 요거를 줄임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실은 뭐 좀 더 자세히 쓰면 dissociation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인데 생략해서 본드 에너지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에서의 열량 변화를 델타 H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값이 지금 제시되어 있죠. 얼마? 158로.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바로 얘도 뭐다? 앞에 부호가 플러스죠. 엔탈피로 표현됐을 때 앞에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당연히 얘도 흡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흡열. 그래서 엔탈피 변화가 플러스라는 것은 흡열을 얘기한다. 됐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표준 생성 엔탈피. 자, 여기 표준 생성 엔탈피는 뭐냐? 안정한 호돈소 물질.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부터 원하는 생성물이 나타나는 반응. 그걸 표준 생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짜잔, 여기 나와 있죠. F-라고 하는 것의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대뜸 나와 있는데, 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F-라고 쓰시고 그 생성물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녀석을 만들어내는 호돈소 물질을 생각하자는 얘기죠. 그럼 F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은 뭐겠어요? 바로 F2 가스입니다. 이걸로부터 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 표준 생성 엔탈피는 주의하실 게, 요 앞에 부호가, 요 앞에 화학연료 개수가 항상 1입니다.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할 때는 그 반응에서 생성물의 화학연료 개수가 반드시 1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우리 오바마 자려고 그래요. 오바마 방금 살짝 자려고 그랬죠? 눈이 흐릿해졌는데요, 방금. 왜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요. 그래요? 저는 자지 않을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방금 자려고 하는 피곤하잖아요.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그래, 힘내주세요. 좋습니다. 조시한테. 조시요? 조시 왜 기절하고 그래요? 또 기절하려, 또 느끼려고 또, 자, 봅시다. 그래서 표준 생성 반응을 생각을 할 때는 생성물 앞에 개수가 뭐여야 된다고? 1. 그런데 얘가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인 F2로부터 만들어진다면 이 앞에 개수를 뭐로 조정해야 되겠어요? 앞에 2분의 1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얘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되죠? 중성이죠. 근데 얘는 정기적으로 뭐예요? 1-죠. 그럼 여기에다가 전자 하나를 짜잔 더해 주시면 반응식이 완결이 되겠죠. 이 반응 관계를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자, 바로 뭐냐면 동그라미 표시가 요게 바로 표준, F 표시가 생성입니다. 생성을 영어로 formation이라고 해서 그 앞에 이니셜 F를 따서 아래 첨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게 지금 누구? 저 F-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얼마? 마이너스 249 킬로줄 퍼 몰로 나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되십니까? 됐죠. 그리고 이때 앞에 부호가 플러스일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흡열. 마이너스인 건 발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뭐 문제가 언급하고 있는 플러린의 전자친화도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전자친화도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위에 지워도 되겠죠? 위에 지워도 되겠죠? 지우자. 헤슬로우라고 해서 우리말 법칙은 헤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주어져 있는 여러 연력학 정보를 더하기 빼기를 통해 새로운 정보들을, 연력학적 정보를 구해내는 계산 과정입니다.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반응식 더하기 빼기 하는 것만큼 열량도 선형적으로 더하기 빼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앞서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저 F2가 뭐가 되는 게 있었냐면 EF가 되는 게 있었죠. 이때 반응 열량이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결합 에너지라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값 158이었어요. 그죠? 됐죠? 그 다음 표준 생성 엔탈피가 있었죠. 얘를 밑에다가 다시 한번 예쁘게 변기에서 쓰면 여기서는 2분의 1 F2 가스 전자 받아서 F 마이너스 가스가 될 텐데 이때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249였다 이런 얘기지. 됐죠? 좋아. 되나요? 됐죠? 그럼 이때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플러린이 2분의 1개 있는데 여기는 F2가 1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적으로다가 2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2분의 1을.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 앞에 개수는 2분의 1이 되고 얘 앞에 개수는 보시다시피 1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반응식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뒤집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태로 위아래를 어떻게 하겠다? 위아래를 더한다. 아시겠죠? 위쪽 반응에다가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더한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응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관계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반응식을 더하기 빼기 한 만큼 반응열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여기서의 에너지 관계는 자, 표준 생성 엔탈피는 그대로였죠? F-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결합 에너지에다가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결합 해리 에너지를 더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각각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값이 마이너스 249죠. 그 다음 이 값이 나와 있는 대로 158이죠. 그래서 두 개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328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기체 상태 원자가 전자를 받아들였을 때 생성된 에너지.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전자 친화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 친화도를 엔탈피로 표현한 부호 마이너스 328. 됐죠? 이렇게 나타나도 되고 혹은 그냥 전자 친화도라고 해서 플러스 328이라고 써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낼 건지 이렇게 나타낼 건지 내가 표기하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 되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정보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지울게요. 위에 지운다. 이거 지우도 되겠죠? 지우자. 4.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격자 에너지란 말이 있습니다. 격자 에너지. 자, 어떻게 되냐면 격자 에너지는 이거예요. 기체 상태 이온이 모여 이온 결합 고체를 만들어낼 때
에너지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온 결합 물질이 지금 문제에서 제시가 되고 있냐면 바로 맥니듐 플로라이드 요 놈. 자, 그러면 맥니듐 플로라이드에서는 저기에 있는 맥니듐이 2 플러스가 되고 플러린이 1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저기서 격자 형성 반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겁니다. 자, 맥니듐 2 플러스인데 자, 상태가 뭐라고요? 상태가 기체 상태. 이거 안 중요하겠어요? 엄청 중요하겠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자, 여기에 플러린 마이너스도 기체. 그러면 이때 얘네가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MgF2 솔리드. 자, 상태 뭐? 상태 이때는 고체. 알겠죠? 그래서 기체가 고체가 되는 반응. 아시겠죠?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격자 에너지라고 한다. 그리고 이 격자 에너지도 이 생성물 고체 앞에 개수 반드시 또 뭐가 돼야 된다? 1. 요 녀석이 개수 1. 아시겠죠? 1. 그러면 이때 이 에너지 관계를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격자 에너지가 얼마? 마이너스 2952 kJ/몰로 보통 매우 크기가 큰 발열. 무슨 말 알겠죠? 발열. 발열.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 격자 에너지가 관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관습적으로 그 격자 에너지의 크기만으로 관습적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기만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떨어지고 2952 kJ/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달책에서는 요런 꼴로 많이 표현이 되고 옥스토비 책에서 요런 꼴로 많이 표기가 됩니다. 근데 격자 에너지는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언제나 발열입니다. 언제나 발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도 아, 발열이구나를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데이터에서는 격자 에너지에 제대로 제시된 거겠어요? 격자 에너지에 뭐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격자 에너지의 크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격자 에너지를 판단할 때는 저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됐죠?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1번 됐죠? 됐죠? 그 다음 2번. 자, 그러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줄게요. 줄게요. 지우자. 자, 2번 문제는 여기 지금 내가 미리 그림을 그려두었죠. 그림을 그려두었죠. 혹은 뭐 도표를 그려두었는데 이런 도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격자 에너지에서 보나버 사이클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런 걸 보나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나버 사이클에서 얘를 어떻게 풀라는 얘기냐? 요겁니다. 자, 보자. 여기 잘 보시면 Mg 솔리드, F2 가스. 자, 잘 보시면 얘네들을 지금 반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응물. 그리고 최종 MgF2를 생성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때 그 반응물이 어떤 물질 상태예요? 이런 걸 무슨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돈소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반응물들이 호돈소 타입입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호돈소 물질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했죠? 표준 생성 반응이라고 했었죠. 이 관계가 바로 표준 생성 과정입니다. 그 표준 생성 과정에서의 엔탈피 변화, 표준 생성 엔탈피,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인 것이죠.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 이름이 뭐라고요? 표준 생성 엔탈피. 그래서 뭐 반응물은 뭐 안정한 호돈소 물질, 그리고 생성물 앞에 화학양론 계수는 뭐 1이 되는 과정을 표준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에너지 관계를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한다. 그럼 이걸 저기 주어져 있는 에너지 관계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요런 식으로 분석합니다. 알겠죠? 요 분석하던 과정을 외우셔야 돼. 알겠지? 외워야 돼. 자, 어떻게? 첫 번째, 고체가 가스가 되었죠. 고체가 기체가 되었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요 과정을 승화라고 하죠. 그래서 승화와 관련된 에너지 관계가 있나요? 승화와 관계된 에너지 관계가 있나요? 네, 바로 맥니듐 솔리드의 표준 승화 엔탈피입니다.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얼마라고 돼 있어요? 148. 그래서 에너지 관계가 반응물에서 148만큼 상승하여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화살표 방향이 위에요, 아래예요? 화살표 방향이 위쪽이 아래쪽이에요? 위쪽이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에너지적 불안정화가 되었고 그것이 흡열의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위쪽으로 그린 것은 이 주어진 반응물보다 148만큼 에너지적으로 상승을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참고로 승화 영어로 승화 영어로 쌤이 진짜 엄청 진지하게 설명했던 거. 뭐 진지할 것까지는 아니고, 여러 얘기를 했죠. 막신 그렇죠. 네. 서블리메이션 영어로? 썸네이션. 방금 얘기했네요. 서블리메이션이요. 이거 종종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알아둡시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그 다음, 자, 기체 상태는 그대로인데 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F2가 F가 되었죠. 여기에 있는 공유결합이 없어져서 원자호가 되었죠.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일이? 바로 결합 해리 반응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합 해리 과정이 어디에 있어요? 결합 해리 과정이 아까 158만큼 에너지적인 상승이 된 거죠. 되나요? 이때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플러리는 그대로인데 맥니지움만 2+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가 몇 개 떨어져 나왔어요. 전자가 2개가 떨어져 나왔죠. 그러면 이번 시험 범위이기도 합니다만 전기적으로 중성인 기체 상태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간다. 무슨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온화 에너지는 여러 번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요까지 에너지 관계는 바로 맥니지움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요거를 더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공급으로는 무엇만 만들어져요? 1 플러스만 만들어지죠? 2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더 더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여기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9, 8, 9, 8, 9, 2189인가? 맞아요? 바로 2189만큼 에너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겠네요. 되나요? 됐죠? 자,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화살표가 위는 다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위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흡열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면 이 플러린이 이 상태에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상태로 바뀌냐면 플러린이 음이온이 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에너지 관계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바로 저기에 있는 플러린의 전자 친화도 과정이 되겠죠? 전자 친화도 과정.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이 전자 친화도 과정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겠어요? 2가 곱해진다는 거 아시겠죠? 예? 왜 2가 곱해져야 돼요? 이게 더블링이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아까 전자 친화도는 앞에 화학 양육 기수가 1이었죠? 그래서 아까 전자 친화도가 얼마였냐면 328이었잖아. 그럼 328만큼 얘는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안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발열로 표시가 돼 있는 거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때 이 값은 어떻게? 2 곱하기 마이너스 328 됐나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여기서부터 요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격자 에너지죠. 그 격자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2950인데 여기서 부호를 마이너스로 요렇게 꼭 발열 알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응물에서 출발했던 에너지 관계가 드디어 생성물에 도착하게 된 것이지요. 됐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라가 괄호 2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바로 붙어 있는 세 번째 3. 뭘 구하라고요? 표준 생성 엔탈피 누구에 대해서? 맥니지움 플로라이드. 요 녀석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보아라. 그럼 이때 얘는 어떤 원리를 활용하면 되느냐? 바로 에너지 보존. 에너지 보존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에너지 보존을 활용하느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리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리 가는 에너지를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하면 되는 거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저기에 있는 표준 생성 엔탈피를 자, 148 더하기 158 더하기 2189 빼기 2 곱하기 328 빼기 2952 이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에너지 보존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계산만 실수하지 않는다면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마이너스 1113 kJ/몰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사실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이 문제를 냈다라는 건
이 문제를 낸 교사가 격자 에너지와 관련된 공부 수준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4번인데 이게 뭐 100점이 특별히 큰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뭔가 싶겠죠. 그렇죠? 예, 뭔가 싶겠죠.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겁니다. 이 4번의 의미가 뭐냐? 자, 이게 지금 이온 고체 결적의 그 최종 생성 엔탈피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잘 봐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요 주어진 과정이 발열이란 얘기예요, 흡열이란 얘기예요? 발열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발열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화예요, 안정화예요? 안정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안정화되는 정도가 지금 커요, 작아요? 안정화되는 정도가 크죠? 그러면 얘를 비유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MgF2가 그래서 우리 지구에 많게요, 적게요? 이 MgF2는 그래서 우리 지구에 매우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져 있는 이온결합 물질이 우리 지구에 많겠냐, 적겠냐를 보여주는 게 그 이온결합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덜 정확하더라도 뭔가 근사적으로 논리 구조를 빨리빨리 판단하는 게 편리할 때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생각해도 좋으냐면 얘를 잘 보세요. 근사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지. 내가 삼성 반도체를 운영해. 뭐 이렇게 조그만 가게가 아니고 조그만 이런 편의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삼성전자를 운영하는 CEO야. CFO야. CFO는 이제 그거 뭐냐면은 그거 재무이사야. 그럼 이제 재무이사는 실제 반도체를 만드는 능력은 없어도 상관없지. 돈 출입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내가 CFO여가지고 자 그럼 올해 이제 회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삼성 반도체 정도, 삼성전자 되는 정도면 되는 회사면 사실 비용 처리되는 것도 몇 가지 여기에서 막 무지막지하게 많겠어. 무지막지하게 많을 거야. 예를 들면 그 비용에는 뭐도 들어가겠어. 저기 탕비실에 있는 직원들 과자 사주는 비용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그런 거에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 근데 그런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큰 비용은 뭐겠어? 바로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 생산 기구를 이번에 수입해서 생산 라인을 깔았다. 이게 말도 안 되게 큰 비용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은 저기 우리 여기 청소해 주시는 아주 뭐 청소하시는 인력들 연봉이래 봐야 1년에 많이 줘봐야 뭐 4, 5천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생산 라인 하나 깔면 이거 몇 조 하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CFO 입장에서는 대강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했어? 그런 짜잘한 비용은 다 쳐내고 중요한 비용만 생각해서 그래서 이번 해에 이게 적자겠느냐 흑자겠느냐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야. 그 얘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눈에 보이는 숫자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큰 숫자들이 뭐냐고. 압도적으로 큰 숫자들이 바로 얘하고 얘라 이런 말이에요. 압도적으로 큰 숫자들이 쟤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얘를 근사적으로 2189와 2952 사이의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어차피 뭐만 판단하려고 할 때 발열이 되겠느냐 흡열이 되겠느냐, 즉 이번 해에 적자가 되겠느냐 흑자가 되겠느냐를 생각할 때 무슨 말이 겠죠? 그러면 여기서 2189는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온 거라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2952는 어디서 온 거겠어요? 바로 격자 에너지의 크기에서 온 걸 거라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비용이 되는 거고
격자 에너지가 바로 가장 큰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했을 때 지금의 경우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 비교했을 때 이 둘 중 어디가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온화 에너지가 커도 지금 이 경우는 격자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맥니듐 플로라이드 같은 게 우리 지구에 많다 이렇게 설명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주어져 있는 4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설을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들어보세요. 주어져 있는 금속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n번째 이온화 에너지까지 다 더했어요. 왜 n번째냐면 어떤 금속은 1 플러스일 수 있고 2 플러스일 수 있고 3 플러스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1 플러스 양이온이면 어디까지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2 플러스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3 플러스면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까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얘하고 거기서 예상되는 격자 에너지 크기를 비교했는데 만약 이렇게 되었다. 만약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뭐겠어요? 그런 결정은 잘 만들어지겠어요? 만들어지기 어렵겠어요?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만 알겠죠? 이거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관련돼 있는 문제 중 한 장 넘기시면 45페이지 봅시다. 45페이지. 45페이지 찾았어요? 21장 45페이지. 찾았죠? 자, 21장 45페이지 체크. 요거 체크. 체크. 체크했죠? 자, 요거는 3학년 기출문제로 나왔던 건데 역시나 같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역시나 같은 내용입니다. 요거 꼭 공부하시고요. 알겠죠? 꼭 공부하시고요. 자, 요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둘 거는 요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이 38번 문제 잘 보시면은 이 문제의 격자 에너지 계산에서 특별히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어떤 결정에 대한 그 뭐냐면은 생성을 생각하냐면 맥니듐 옥사이드 찾았어요? MgO? MgO 찾았어요? MgO? MgO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격자 에너지를 구하라는 문제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여기 보나버 사이클 보면 150 있죠? 150 찾았어요? 150? 저 그 그림에서 보나버 사이클에서 MgO 솔리드 2분의 1 오토에서 150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 150은 무슨 에너지겠어요? 승화 에너지 아시겠죠? 승화 에너지. 그 다음 2180은 뭐겠어요? 2180은 맥니듐의 첫 번째 이온화리지 두 번째 이온화리지 합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 247은 뭐겠어요? 247은 뭐겠어요? 247은 뭐겠어요? 바로 247은 나와 있는 O2의 결합 해리 에너지의 절반이라는 거 알겠어요? 자, 247이 O2 결합 에너지의 절반이라는 거 알겠어요? 왜? O2가 O가 되려면 결합이 해리가 돼야 되잖아. 근데 앞에 계수가 2분의 1이 쓰여 있지. 그러면 이 247은 O2 결합 에너지의 절반이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맥니듐 2+는 그대로인데 산소가 2-가 돼야 되지. 그럼 산소가 2-가 될 때 산소의 전자 친화도가 필요하잖아. 그 산소의 전자 친화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밑에 표에 보시면 자 산소가 전자 하나 받아들일 때 전자 친화도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41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찾았어요? 자 마이너스 141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마이너스 141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엔탈피니까 발열이죠. 그런데 산소 1-가 전자를 또 하나 받아들여서 2-가 될 때는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흡열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산소는 원래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이에요, 작은 녀석이에요? 산소는 원래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이죠. 그러면 산소 같은 거는 전자를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산소가 1- 상태에서 전자를 또 받아들여서 2-가 되는 과정은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상부터의 전자 친화도는 무조건 큰 흡열이에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아시겠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의 첫 번째 전자 친화도는 발열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전자 친화도부터는 무조건 흡열이에요. 무조건 불안정해져요. 왜냐? 거기에 있는 반응식을 다시 보세요. 자, 두 번째 전자 친화도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자 봅시다. 산소 마이너스가 전자랑 또 결합해야 산소 2-가 되죠. 그게 878만큼 흡열해서 이거 불안정이라고요. 878만큼 불안정이라고요. 왜 불안정이냐면 애시당초 산소 마이너스와 전자 마이너스는 애시당초 인력이 있겠어요? 이 둘은 청력이 우세하겠어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니까 인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걸 억지로 우겨 넣어야 2-가 되는 거니까 전자 친화도는 두 번째 전자 친화도부터는 무조건 물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흡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전자 친화도 관련해서도 같이 기억해 두시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자, 내일 오전에 또 수업이 있죠?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내일 오전엔 뭘 할 거냐면 내일 오전에는 그걸 할 거예요. 아,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내일 오전에는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거. 광전자 분광학을 할 거예요. 광전자 분광학. 내일 오전에 광전자 분광학 하고 그다음 뭘 할 거냐면은 그다음 그거 말이 생각이 안 난다. 3년기 문제 마무리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광전자 분광학과 3년기 문제를 마무리할 테니까 내일도 꼭꼭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11시 반 다음에 여러분 일정이 어떻게 돼요? 내일 9시 반에서 11시 반으로 돼 있긴 하는데 11시 반 이후에 여러분 무슨 수업 있어요? 11시 반 이후에 무슨 수업 있어요? 몇 시에 있어요? 12시 반에 있어요? 내일 12시 반에 있어요? 지구가? 그러면 내일은 12시 반까지 있다고? 내일은 12시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죠? 내일은 12시까지 합니다. 알겠죠? 조금 더 합니다. 알겠죠? 내일 9시 반에 꼭 오세요. 알겠죠? 꼭 오세요. 내일 마지막 엄청 중요한 거 찍어서 얘기 많이 할 테니까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가자. 가자. 내일 안 올 수도 있잖아. 내일 못 오는 사람. 내일 못 오는 사람. 저번 주에 9시 반부터 하셨는데 이번에 9시부터요? 9시 반에서 하는데 9시 반에서 12시까지 한다고. 그냥 9시 가는 거 어때요? 9시부터요? 9시부터 하면 그게 무슨 소리니 얘들아? 뭐 9시부터 하면 불편한 사람. 주현아 집 근처잖아. 맞긴 한데 얘들아 그게 무슨 소리니? 그래요. 그냥 9시 반에 해요. 9시 반에. 자, 내일 못 올 사람. 내일 올 사람. 자. 못 올 사람. 못 올 사람. 자, 그 외의 사람들은 내일 오셔야 이 광전자 분광학 책을 받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마이 데스. 그러면 MJ 요거를 걔를 갖다 주세요. 그렇죠. 그루트한테 갖다 줘요. 알겠죠? 그래.